미사일은 더 빠르고 드론은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한때 미국을 지켜주던 대양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은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일종의 방아쇠입니다. 카리브해는 가까운 위치를 압박으로 바꿨고 북극은 미사일 통로가 되었습니다. 태평양에서는 한 번의 오판이 전 세계적 사태로 번질 수 있어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미국은 하나의 위험만 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동시에 모든 곳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중요해지기 전에 그 문제는 지도 위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이자 가장 작은 곳 중 하나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매일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2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미 해군에게 이곳은 단순한 항로가 아니라 오히려 함정에 가깝습니다. 이란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주둔하는 것 자체를 위험하게 만들기 위해 해안에서 발사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과 저렴한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페르시아만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 중 하나로 변했습니다. 위협이 발생할 때마다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항공모함을 페르시아만으로 이동시키면 다른 곳에서 빼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이 거대한 함선들은 사실상 한 곳에 묶여 작은 해역만을 감시하게 됩니다. 하나의 병목 지점이 전체 함대를 묶어둘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은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2026년 초 베네수엘라가 위협으로 떠올랐습니다. 과거에는 거리가 시간을 벌어줬지만 이제는 오히려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미국의 대응은 빠르고 강력했습니다. 제럴드 알 포드 항공모함이 다른 군함들과 F-35 스텔스 전투기들과 함께 그 지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치는 진짜 문제를 드러냅니다. 모든 빈틈마다 대규모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빈틈이 너무 많습니다. 북극은 예전에는 아무도 넘을 수 없는 얼음의 장벽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은 끝났습니다. 얼음이 사라지면서 무역선과 군함을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이 지역에 진출해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북부를 담당하는 미군 부서는 수천 마일에 달하는 새로운 해안을 감시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많은 작업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쇄빙선과 센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매우 큽니다. 냉전 이후 북극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미사일의 최단 경로입니다. 그리고 얼음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사라지면서 기존의 전략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게임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미국을 보호하는 방패는 작전실과 공상과학 소설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은 1750억 달러 규모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양상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 전에도 승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미사일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전쟁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머석구름을 일으킬 재앙을 막는 유일한 것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억지력은 첫 번째 공격 이후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은 그것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미국은 첫 번째 공격 자체를 완전히 막고 싶어 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마치 야구공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던져지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올라 다시 떨어졌고 경로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레이더가 미사일을 포착하고 컴퓨터가 낙하 지점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지만 적어도 그 이면의 수학적 원리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 규칙을 깨버렸습니다. 단순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저고도로 비행하고 끊임없이 기동하며 경고 시간도 최소화됩니다. 탐지되었을 때는 이미 몇 초밖에 남지 않습니다. 기존 레이더 시스템으로는 따라잡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센서는 미를 바라보며 예측 가능한 경로를 따라가는 표적을 추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당 1마일씩 지표면 바로 위를 스치듯 날아가는 물체를 포착하도록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사람이 결정을 내릴 시간조차 없습니다. 구형 컴퓨터가 요격을 계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2025년 5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이라는 새로운 방어막 설계를 발표했습니다. 다른 이들도 시도했지만 수치가 맞지 않자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드웨어가 발전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예산이 이미 배정되었고 공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급금이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244억 달러가 원 빅 뷰티풀 빌 법안에 따라 승인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추가로 130억 달러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개발, 전세계 배치, 유지보수, 그리고 궤도에 있는 위성을 교체해야 하는 필요성까지 고려하면 실제 비용은 수십억 달러에 머물지 않습니다. 비용은 금방 수조 달러에 달합니다. 완전한 안전은 지상에서 시작되지 않고 그 위를 누가 통제하고 주변에서 무엇이 움직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압박은 단순히 돈뿐 아니라 모든 것을 소모합니다. 기계는 고장나고 시스템은 실패하며 사람들은 지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요격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 시스템은 이미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전쟁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때문에 말이죠. 지금 투자함으로써 목표는 나중에 끝없이 함선을 이동시키고 수십억 달러를 쓰는 악순환을 멈추는 것입니다. 땅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들면 세계 권력의 역학이 바뀝니다. 이것은 초점을 바다에서 우주로 옮깁니다. 이것은 취약성의 시대를 끝내고 지도가 단순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의 목록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세상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도 계속 유지되는 방패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골든돔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일 시스템이 아니라 네트워크입니다. 수천 개의 위성이 서로 연결되어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센서는 발사가 이루어지는 즉시 추적하고 목표물이 아무리 빠르게 움직이거나 방향을 바꿔도 계속해서 추적합니다. 위협이 식별되면 요격체가 조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추진 단계에서도 목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요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협이 되기도 전에 그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너무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육지, 바다, 우주에서 오는 정보를 한 번에 모두 살펴보고 어떤 방어수단이 목표물을 명중시킬 확률이 가장 높은지 즉시 결정합니다. 알래스카에 있는 미사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대서양에 있는 함선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우주에 있는 무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런 선택을 내리고 순식간에 발사합니다. 음속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무기를 상대하려면 속도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이미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이러한 방어 시스템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모든 부품은 이미 생산 중입니다. 위성, 요격 미사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연속적인 킬체인으로 연결하는 소프트웨어까지 2028년까지 방패의 첫 번째 구성 요소들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이 현재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북극과 태평양 같은 분쟁 지역에 대한 초기 집중은 가장 위험한 통로들이 실제로 보호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수할 여유가 없습니다. 적은 이미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투자는 위성을 더 강하게 만들고 전파 방해에 더 강하게 하며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막이 실제로 가동될 때 제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을 완전히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항상 작동하는 방어막을 구축함으로써 미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모든 움직임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한다면 항공모함을 모든 해역에 배치하지 않아도 국가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우주가 새로운 최전선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모든 방어의 문제점은 끝이 계속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방패가 강해질수록 적들이 곧바로 이를 무력화할 방법을 찾는다고 보여줍니다. 적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은 미사일을 발사해 시스템을 압도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돔이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경쟁에서 국가는 기존 무기 비축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이른바 뚫을 수 없는 방패를 우회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경쟁을 벌입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전 세계 분쟁을 더 예측 불가능하고 기술적으로 치열하게 만들 수 있는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밀고 당기기입니다. 방패를 만드는 사람들과 그 방패의 허점을 찾으려는 사람들 간의 대결이죠. 대부분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없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땅은 워싱턴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북극의 그린란드에 있습니다. 정치 때문만이 아니라 기하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나라들 사이의 최단 경로는 북극을 가로지릅니다. 그린란드는 그 경로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린란드를 통제하면 위협을 가장 먼저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피투피크 우주기지로 미사일과 궤도상의 물체를 추적하는 대형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데이터를 즉시 방위팀에 전송하며 아주 작은 물체도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단순히 지켜보는 곳에서 반격할 수 있는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계획에는 더 많은 센서와 빙하위 요격 미사일 배치 가능성도 포함됩니다. 위협이 북극 상공에서 저지된다면 인구 밀집 지역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위험을 멀리서 무력화하면 본토에 대한 위험이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북극이 열려 있으면 전체 방어막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1,750억 달러가 실제로 사는 것입니다.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시간의 통제, 공간의 통제, 그리고 기하학의 통제입니다. 하지만 이 방어막이 정말로 미국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들까요? 완전히 가동되면 다른 모든 나라는 자신들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완전히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수년간 자국 영토가 공격받을 수 있어 외교 정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남중국해 같은 곳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지도자들은 결국 미국 도시까지 전쟁이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런 위험이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골든돔은 그 상황을 일방적인 방정식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적들은 미사일 공격의 위협을 이용해 미국이 우방과 동맹국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먼 동맹국을 위해 로스앤젤레스를 위험에 빠뜨리진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돔이 등장하며 모든 레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적들이 다시 계산합니다. 핵 억지력, 상호 확증 파괴의 전체 논리는 하나의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한 번 발사된 미사일은 막을 수 없다고 여겨졌지만 돔은 이를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선제 타격을 받아도 여전히 보복할 수 있다면 핵 교환의 위협은 더 이상 상호적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히로시마 이후 전쟁 논리에 있어 가장 중대한 변화입니다. 본토가 완전히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군대는 언제, 어디서 개입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방국과 동맹국 역시 역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함선 방력이 필요 없다면 특정 지역에 함선을 배치할 이유도 달라집니다. 타국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베이징의 항의는 그들이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골든돔이 이미 얼마나 균형을 바꾸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한 국가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공격할 수 있다면 전쟁의 옛 규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만으로도 행동이 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전략을 조정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자신들이 파악하지 못한 게임에 직면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물론 돔의 가장 큰 적은 탄도미사일이나 급초음속 미사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달러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를 운영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모든 업그레이드, 모든 센서, 그리고 유지보수 주기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인플레이션, 예산 변동 또는 정치적 위기가 발생하면 방어망에 빈틈이 생기거나 중요한 개선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첨단 방패라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금만큼만 강할 뿐입니다. 자금 조달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미국이 실제로 어떻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위협을 쫓아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골든돔은 상황을 바꿨고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패는 본토 방어를 넘어 세계 분쟁의 규칙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미사일도 뚫지 못하는 하늘을 가진 최초의 국가는 세상을 완전히 다시 쓸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곳에 대응하던 시대는 끝났고 골든돔이 완성되면 세상은 무서운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세력들은 패배를 도저히 견디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맵팩에서 뵙겠습니다.